자, 그리고 이제 영화 얘기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12월 12일 아닙니까? 1979년 12월 12일 수도 서울에서 신군부 세력을 반란을 막기 위한 일촉즉발의 9시간을 그린 영화 서울의 봄. 이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그 얘기하기 전에 한번 영상 먼저 한번 저희가 보고 오겠습니다. 인간이라는 동물은 아니냐. 강력한 누군가가 자기를 리드해 주기를 바란다니까. 아지가 무슨 왕이야, 왕. 그 이왕이면 혁명이라는 멋진 단어를 쓰십시오. 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 아닙니까? 네, 황정민 씨의 저 마지막 대사가 정말 많이 도는 것 같아요. 뭐 거의 외울 지경인데. 장 기자, 일단은 오늘 12월 12일 서울의 봄 딱 그날입니다. 이 영화가 벌써 700만을 넘었다더라고요. 네, 누적 관객 수. 그렇습니다. 벌써 개봉이 3주 차인데요. 1000만 영화가 될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대 왕의 남자라든지 7번 방의 선물이 이 빠른 속도 이런 영화보다 더 빠른 속도로 700만 관객을 돌파했기 때문인데요. 이 영화는 보셨듯이 황정민, 정우성 배우가 주연으로 등장하는 영화고요. 1979년 12.12 군사반란에 긴박했던 9시간을 영화적인 상상력으로 재구성한 작품입니다. 황정민 씨가 전두환 전 대통령을 모티브로 전두광 역을 맡았는데 이 시절을 겪지 않은 MZ 세대들이 흥행을 주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원식 평론가님, 네. 정말 신기한 게요. 이제 1979년, 44년 전인가요? 그때 이러한 일이라서 그 시절 겪었던 분들이 추억을 회상하면서 볼 거라 생각했거든요. 저도 네. 1979년에 태어났기 네. 때문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이렇게 많이 봤는데 의외로 뭐 장 기자가 설명한 것처럼 2030 세대 이분들이 많이 보고 있다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개봉하는 날 이제 봤는데 그때는 나이가 어느 정도 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꽉 찼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젊은 세대들이 더 많은 거죠. 실제로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지금 비중이 2030 세대가 거의 56%, 그리고 4050 세대가 한 40% 이렇게 되는데 중요한 거는 아는 내용의 소재 같은 경우는 처음에 폭발을 하다가 점차 수그러들게 되거든요. 네. 근데 이 영화는 거꾸로 점점 더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본다. 그 핵심에 바로 2030 세대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심박수 챌린지예요. 심박수 챌린지. 이 영화를 보면 심박수가 굉장히 뛴다라고 해서 자기 워치를 통해 가지고 찍어가지고 인증하는 SNS 밈, 놀이, 뭐 챌린지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너무 있거든요. 열받기 때문에 심박수가 올라간다는 네. 거죠. 그럼 궁금하죠. 아니 도대체 어떤 영화이길래 심박수 이렇게 올라가냐? 나도 한번 해보자라고 하면서 인증샷을 저렇게 올리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뭐 이 외에 어떤 연기나 연출력 이런 것도 있지만 이런 인터넷 놀이문화, 밈문화와 결합되기도 했고, 또 말씀하신 대로 도대체 12.12 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네. 라는 궁금증이 같이 결합되면서 증폭 효과를 일으키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스포일러는 다 됐습니다. 뭐 어떤 내용인지는 다 알고 있는 건데 또 성수기도 아니고 또 유머가 있는 영화도 아닙니다. 굉장히 좀 진지한 영화인데 이렇게 인기가 많은 비결, 또 2030이 그렇게 많이 또 보는 비결은 또 어떤 게 있다고 보세요? 일단은 팩트의 한계다. 그리고 아까 장가희 기자가 좀 언급하셨지만은 결국 연출적 상상력의 승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 영화에서는 연출력이 굉장히 뛰어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49대 51 법칙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쿠데타를 일으킨 쪽과 이를 막으려는 쪽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절대적으로 열세이냐 강세가 아니고 거의 엇비슷해요. 그런데 그 상황이 약간의 어떤 조치를 못하거나 약간 방심을 하거나 조치를 약간 못해서 결국에는 이제 쿠데타가 성공하는 그런 장면들, 거기에서 굉장히 분노를 하고 너무 또 화가 긴장감을 나더라고요, 느끼게 그때만. 되고 예. 이렇게 하는 그 연출력의 기법의 어떤 특징이 있고, 그다음에 이 영화는 무려 그 주요 배우들이 68명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정우성 씨 멋있게 나오긴 하고 또 황정민 씨가 또 실제 전두환 대통령의 연기를 하지만은 68명이 굉장히 박진감 있게 그 당시의 상황들을 접목시키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점들이 손에 땀을 쥐게 하게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정말 거죠. 손에 땀을 쥐면서 답답하면서도 열받기도 하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거꾸로 이런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연출자였던 전략에 우리는 말려들고 있다 이렇게 말려들고 생각이 듭니다. 있다. 김성수 감독의 전략에 말려들었다. 네, 좋은 의미죠. 예, 네. 그렇죠. 이건 변호사님, 일단은 말씀하셨지만 뭐 쟁쟁한 배우들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중에서도 이제 전두광 역할을 맡은 황정민 씨 머리 분장 정말 리얼합니다. 맞습니다. 주변에서도 믿고 보는 배우 황정민 씨 연기가 너무 좋았다. 극찬하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요.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의 모티브로 삼은 전두광을 열어낸 황정민 씨의 영상
개봉 전 이 티저 영상부터 SNS에서 굉장히 큰 화제였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이 트레이드마크인 민머리 분장뿐만 아니라 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말투까지 그대로 묘사하면서 사실감을 더했다라는 극찬이 쏟아지고 있는데 황정민 씨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요. 이 대머리 분장이 4시간이 걸렸다. 근데 좀 익숙해지니까 3시간 반으로 줄어들더라라고 하셨고요. 뿐만 아니라 이게 현장에서 7시에 부르면은 나는 분장 때문에 3시 반에 일어났어야 됐다는 3시 반에 거예요. 예, 그게 좀 힘들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고요. 이 장면 중에 화장실에서 웃는 씬이 있는데 그게 황정민 씨에게는 좀 난관이었다라고 합니다. 마지막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장면, 감정을 다 떠나서 이 부분이 전두광의 탐욕의 끝이 담긴 장면이라고 생각한다라면서 그러한 부분들이 이 웃음으로 다 보였던 것 같다라는 심정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가장 마지막 장면 가장 분노가 그냥 절정에 치닫는 지점이 아니었나 싶은데 네. 자 여기서 서울의 봄 전두광역 실제 인물이죠. 군사 반란 이후 그리고 대통령이 된 이후 많은 일을 벌여서 많은 분들의 좀 공분을 샀던 인물이죠. 고 전두환 씨 모습 보고 오겠습니다. 한미를 인정하십니까? 발포 명령 부인합니까? 우리 광주 5.18 학살 책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광주하고 내하고 이해하면서 광주 학살에 대해서 모른다 난. 왜 모르세요? 직접 책임 있으시잖아요. 내가 진짜 지금 발포 명령 내리셨잖아요. 내가 발포 발포 명령 안 내리셨어요? 내가 발포 명령. 아 누구세요? 내가 이 사람아 말씀하세요. 내가 지금 발포 명령 내릴 위치에도 있지 않는데 군에서 명령도 엄사 명령해. 당시에 너 군대 실권자셨잖아요. 갔다 네, 갔다 왔냐? 어디 왔어요. 갔다 왔냐? 네, 고 전두환 씨가 5.18 관련 재판 당시 혐의를 이제 부인하는 모습 보셨는데 장가 기자, 일단 정치권에서도 서울의 봄 관련 얘기로 좀 뭐 이래저래 얘기 많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 야권에서 경쟁적으로 관람을 하고 평가를 굉장히 많이 내놓고 있는데요.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현 정권을 당시 군부 독재와 비교를 했습니다. 군복 대신 검사 옷을 입고 검사의 칼춤을 본다. 지금 검찰 독재 모습과 형태만 바뀌었지 언제든 국민을 탱크로 밀어버리면 되는 존재로 여긴다는 식의 얘기를 했고요. 또 문재인 전 대통령도 불의한 반란 세력에 대한 분노가 불의한 현실을 바꾸는 힘이 되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에서는요. 장해찬 최고위원이 저희 방송에서도 언급을 했는데 이 같은 감독이 만든 아수라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네. 그 아수라를 보시라고 국민 여러분들께 권해드리고 싶다. 누군가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라면서 이 이재명 대표를 빗대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네, 김원식 평론가님, 아수라 네. 어떤 영화죠? 아수라 같은 경우 이제 암남시를 배경으로 해가지고 시장이 사실은 조폭이었습니다. 시장이 조폭. 그래서 이제 정치인이지만 사실 민낯은 이제 범죄자였다라는 점을 이제 반영했던 작품이고 이게 이제 실제 이재명 대표냐 아니냐 가지고 논란이 있었던 네. 그런 작품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정치권이 선거 앞두고 뭐 영화 관련해가지고 뭐 반응한 사례는 뭐 과거에도 좀 꽤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개봉됐던 광해가 1,000만 관객을 돌파하게 되면서 굉장히 화제를 이제 낳았죠. 특히나 이제 백성을 대변하는 왕이라는 이미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신하들이 제대로 정치를 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가운데 광해가 선정을 베푸는 그렇지만 좌절하는 고통을 받는 광해의 모습들 이런 것을 이제 보여줬었는데요. 그 당시에 민주당 대선 후보가 바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 영화를 보면서 노무현 대통령을 많이 생각하게 한다. 특히 어떤 여러 가지 정책 과정에 있어서 좀 장애물, 어려움을 느끼게 했었는데 그 당시를 생각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 우연히 정치에 관련된 영화들이 광해처럼 흥행을 했지만은 아예 대선을 앞두거나 총선을 앞두고 개봉했던 영화들은 대부분 다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도 대선을 앞두고서 킹메이커라든지 국민 여러분과 같은 작품이 선을 보였지만 거의 관심도 못 끌고 어허. 흥행도 못했던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우연히 개봉한 영화, 예를 들면 정직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선거와 상관없이 개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공을 했거든요. 어허. 그래서 민심이 결국 선거를 어떻게 이용하려고 하는 행태는 별로 바람직하게 생각하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도 이 서울의 봄을 정치적으로 이렇게 이용하고 활용하려고 하면 역풍이나 잘못된 후과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해야 되지 않나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임준태 교수님은 직접 서울의 봄 겪은 세대시잖아요. 뭐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고요. 사실 뭐 이번에 보면 영화 도장 깨기, 근현대사, 서울에 보면 전후로 있던 근현대사 영화들이 뭐 팬들이 관객들이 많이 이게 함께 보면서 영화 도장 깨기라는 말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흔히 그 386에서 586까지 실제 그 5광옥 시대나 12.12 사태를 뭐 어렸을 때 목격을 하고 또 그 독재자들이 통치를 했던 그 시기를 젊은 시절에 보냈던 그런 이제 세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영화들이 실제 그 역사와 어떤 픽션이 얼마나 잘 섞여 있는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궁금해하고요. 최근에 보니까 12.12 소재로 한 영화뿐만 아니라 한국 근현대사 영화를 보자 하는 어떤 그 온라인의 그 열풍이 지금 일어서서 대체로 보면 누리꾼들이 뭐 이런 이제 영화표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시대별로 이렇게 영화 제목들을 올리는데 최근 보면 6.25 전쟁을 배경으로 한 뭐 태극기 휘날리며 또 5.18 민주항쟁을 이제 다룬 영화 뭐 택시 운전사라든지 6월 항쟁을 뭐 다른 1987 이런 이제 영화들 리스트를 쭉 만들어 놓고 이 온라인에 그 자기가 본 영화들을 체크하면서 서로 이렇게 좀 비교도 하면서 또 못 본 사람들은 아 다음에 이 영화를 꼭 봐야 되겠다 하는 식의 또 반응을 인터넷에 지금 올리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 네, 뭐 영화 보기 전으로 해서 영상 자료 찾아보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역사 공부에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